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를 빨리 나갔죠? 쉬운 것만 지나갔으니까. 뭐, 그래도 된다 그랬고, 좀, 가기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1번인 건데, 도주 범위론인데, 앞에 것들은 뭐 쉽죠? 뭐 쉬운 거니까 문제 없고, 답은 4번인데요. 자체는 쉬워요. 답은 4번인데, 읽어보시고, 오히려 3번이 더 중요합니다. 4번이 답이지만, 읽어보게 4번. 예,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도피 수사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 결과 밑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도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범위는 너무 넓어지겠죠. 그러면 가벌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범인 도피 결과 그런 것들만 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넓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가벌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판례는 그 범인 도피죄의 성립을 조금 줄이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3번이 더 중요합니다. 3번은 별표 칩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야지만 그 시험 문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상하게 출제위원들은 3번을 잘 안 냈거든요. 앞으로 계속 출제할 수 있어요. 3번을.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일단 그 제가 해설을 해서 들었지만은 한번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거의 사기꾼 수준이야. 하여튼 변호사란 분이 좀 뭐 좋은 분도 있는데 나쁜 분도 있다는 거죠. 봐봐. 그러니까 가벼운 놈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놈은 이제 사기꾼이에요. 뭐 전화 사기 비슷한 건데 하여튼 전화 사기 비슷한 거예요. 진범. 밑에 누가 있냐면요. 종업원 되겠습니다. 종업원. 알바. 얘는 진범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신분만 했으니까 진짜 범인은 갑이거든요. 갑. 얘는 진범이 아닙니다. 걸렸어. 이놈이 걸린 거예요. 걸려서 말이죠. 수사를 이제 당하는데 시켰어요. 야, 미안한데 말이지. 네가 이제 이번에 총 때리면 하나 말이지. 내가 너 뒤에서 돈 주고 말이지 할 테니까 미안한데 네가 좀 대신 뒤집어 써라 그래가지고 의리한 놈이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이 허위로 말이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범죄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진범을 도피시켰잖아요. 의리한 놈은 이제 범죄가 바로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시켰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범인 도피 교사가 됩니다. 그것까지 문제 없어요. 이때 지금 갑이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병을 선임해요. 이 사람이 바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저거죠. 브로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의리한 놈이 이제 재판하다 보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형벌이 막 무겁게 나올 것 같아. 제가 생각했지. 아니 이거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 전까지 돼서 말이지. 그래서 이놈이 말이죠. 이 허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그래요. 번복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는 이놈이다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말이죠. 달려가서 말이죠. 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을아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이번에 5천만 원 줄 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네가 그냥 이것을 계속 하자고 오는 거예요. 유지한 다음에 번복하지 말고 네가 다 뒤집어 쓰라고 계속해서 말했다고. 을이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놈은 뭐예요? 의리한 놈이 범인 도피 이런 걸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변호인 이놈은 말이죠. 범죄가 뭐라고? 범인 도피 방조해야 된다. 방조된다 그래요. 막 이런 판례인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볼게요. 이거 3번 질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 행위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수사나 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피고 또는 피고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형소법상 무슨 의무예요? 백 쓰겠습니다. 진실 의무. 들어보셨죠? 형소법상 변호인의 진실 의무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변호인의 진실 의무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밑줄. 변호인이 진범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한 경우 이 변호사는 뭐예요? 범죄가? 범인 도피 방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또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범인 도피 그 교사 이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한 거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거에 방조한 거예요. 방조. 이게 바로 그 지문 3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32번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지문만 길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32번 답이 5번입니다. 지나가시고.
자, 33번도 지나가도 되겠죠? 이런 것들 좀 길지만은요,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4번인데, 그 박스 보이잖아요. 박스 보이시는데, 다른 것들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거니까, 문제 없는데, 미음 별표. 주식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보이스피싱에서, 통장을 넘긴 놈이 돈 뺐을 때 뭔 죄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많이 했으니까, 미음과 관계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이거 제가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차고 송금이라고, 뭔지 아시겠죠, 이거? 또 할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뭔가 알림이 와. 삐링 오더니 뭐예요? 갑자기 제 통장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돈을 100만원 집어넣은 거예요, 100만원. 이 누구야, 이거? 모르겠어? 그래서 고민한단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은행에 신고할까 하다가, 에이씨, 그냥 친구랑 이제 전화해서 술 먹습니다. 돈 빼서 술 먹었어. 자, 범죄가 뭐예요? 바로,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인출해서 말이죠. 횡령이 된다 봐요, 횡령. 약간 이상한 판례죠, 이거? 왜냐면은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뭐예요?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위탁 관계에 의한 보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런 위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관해서 썼는데 횡령이다. 이상한 판례지만은 어쩔 수 없어. 우리 판례할 때 이거는 신의 책상 위탁에 따라 보는 건데 약간 무리한 해석처럼 보여요. 그러나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 따라서 말이죠. 가는 겁니다. 이거 이따 또 나와, 이거. 또 나오는데 일단 그렇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음과 관계된 것만 한다 이겁니다. 미음과 관계된 것만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의뢰한 놈이 이제 보이스피싱범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이스피싱 아주 핫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매번 나와, 보이스피싱. 당연히 가브란 놈이 이제 통장 같은 걸 넘겨준다는 거예요. 을에게 통장도 넘겨주고 말이죠. 또 넘겨주겠죠. 넘겨주는데 문제 뭐냐면요. 가브란 놈은 넘겨주게 되면 의뢰한 놈이 누구를 사기쳐서 보이싱 범죄를 하겠다. 그런 것을 가브란 놈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가브란 놈은 을이 다른 사업상 필요하니까 넘겼는데, 그러니까 을에 대한 사기 방조 고의 없이, 즉 사기 방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넘겼고 의뢰한 놈은 이제 A를 사기친 거죠. 사기쳐서 말이죠. 막 해가지고 말이죠. 드디어 이제 A란 놈이 이렇게 갑 통장에다가 이렇게 돈을 쌓아줬는데 가란 놈이 이제 돈 들어오니까 이것처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얘가 여기에서 일부를 찾아서 임의로 소비했다 이겁니다. 임의 소비. 이때 뭐예요? 이건 말이죠. 구조가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니까 우리 판례가 횡령죄라 보는 거예요. 횡령죄. 이번에 7급 시험이 나왔는데요. 횡령 문제는 문제 없는데 그럼 누구에 대한 횡령죄냐를 물어봐요. 이 보이스피싱범 을에 대한 횡령입니까? 이 사기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입니까? 플레이할 때 A에 대한 횡령으로 봤다 이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돈을 줘야겠죠. 이것처럼 말이죠. 을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 돼. 송금 의뢰 A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횡령 피해자는 그 사기당한 피해자 A를 말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요게 결론인 건데, 요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앞에다 밑밥 깔아, 밑밥. 밑밥을 쭉 깔고, 그 다음에 횡령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밑밥을 깐 게 바로 뭐냐, 판례 미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 미음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요거를 밑밥 깔고, 그래가지고 이래서 횡령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건 바로 이 판례 앞에 있는 거란 얘기죠. 자체도 중요하고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시험 나왔고 시험 나온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자, 미음 되겠습니다. 송금 의뢰인이 칠판한 사람 누굴까? A겠죠, A. 그죠? 송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 예금 계좌에 누굴까요? 갑이겠죠. 그렇죠?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인의 수취인 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해서 예금 계약 성립하고 그렇겠죠? 계좌 명의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책을 취득한다. 맞다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죠, 밑줄.
계좌 명의는 송금 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짐으로써 맞죠? 이 사람은요 차고 송금된 요 돈을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임의로 소비했다고 뭐라고? 횡령입니다. 그래서 뭐 쭉 나가서 뭐예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알 수 있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좋아. 지나갑시다. 지나갔었어 말이죠. 그 35번입니다. 드디어 나오네. 또 나오네. 자, 이건 약간 좀 문제 자체는 이상 없는데 그 판례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시 볼까 이거? 아까처럼 A라는 놈이 있었는데 착오로 이제 보내준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걔한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분명히 A와 갑 사이는 아무런 위탁 관계가 없는 것이 맞아요. 근데 판례가 말하는 것을 뭐 한다? 횡죄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 35번인 건데 답은 3번인 건데 일단은 이게 뭡니까? 3번은 무슨 판례예요? 네 글자로 잔전 사기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거스름돈 사기죠. 발음 이상한데? 자, 거스름돈 사기예요. 잔전 사기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런 사기인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상대방이 돈을 더 주거든요. 잔돈을 알고 있으면서 한 장 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면서 그냥 받아 챙겼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처음에 몰랐어. 그냥 받았거든요. 받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내가 돈을 더 받았네?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그대로 그냥 반응하지 않고 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차이점 알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알면서 받아 챙겼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사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자, 아시겠죠? 결론. 사기죄라고 봐요. 이거 문제 없다고. 결론. 판례가 뭐라 불러 이거? 점유이탈물 횡령이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판례가. 이 판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판례가. 어쨌거나 말이죠. 잔전사기에서 이것은 사기죄인데, 그것은 사기죄가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본다, 이거. 일단은 그래요, 판례가. 자, 3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할 때 착오에 빠져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돈을 교부한 경우에, 아시겠죠? 매도인으로서는 특별 수익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서 매수인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시당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거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겠죠, 비출. 대금 수령을 마친 이후에 포인트예요. 대금 수령을 마친 이후에. 그래서 칠판 위쪽입니까? 칠판 아래쪽이에요. 이거죠. 처음엔 모르다가 사후에 나중에 알면서도 그냥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쭉 나갔을 때 말이죠. 미출.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구성한다. 아닙니다. 우리 판례 할 때 그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상한 거나 보냐면요. 아까 이거 보세요. 이거 착오 송금도 뭐였어요? 횡령이라고 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착오로 준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알면서 취득했으니까 이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고 그냥 횡령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요. 응? 봐봐. 이 돈이 점유를 이탈했나? 어디 땅바닥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는 돈은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에요. 점유가 이제 상대방에서 나한테로 이제 그대로 옮겨온 것 뿐이니까 점유 이탈물이 아닌데 판례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판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 이게 시험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돼. 망합니다. 쟤는 그냥 제 견해일 뿐이고 점유 이탈 횡령으로 밀어붙이면 돼. 판례가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간에. 알겠죠? 그런 거. 어떻게 잔존사기인데 이것이 시험에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우리를 또 옛날 판례로 안내해 주는구만. 이거 벌써 나온 지가 얼마야 이거? 15년 전 판례죠. 15년 전 판례. 이 판례가 이제 바뀔 때가 된 건데 왜 안 나올까? 이 판례 바뀌는 거. 36번은 답이 2번인데 뭐 되게 쉽죠, 이것들. 이 완전 짜증긴데 이거.
1번은 불능범에 대한 거고, 2번은 위증죄, 3번은 기습추행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짜집기 아니야, 이거. 4번은 또 필로폰. 아, 이런 짜집기인데, 이런 짜집기는 문제는 별로 좋지 않다. 자, 37번인 건데, 답은 그 4번인데요. 뭐 되게 쉬우니까 읽어보시고, 뭐 지나갑시다. 지나가시고. 자, 38번인 건데, 이것도 뭐 지나가도 문제 없어요. 뭐 지문은 긴데요. 우리가 자주 봤던 거니까 문제 없고요. 자, 한번 그 지문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8번인 건데, 그 3번 지문 아닙니까? 현재 재미난 판례인데요. 자. 일단 그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3번 지문이에요. 38번의 3번 지문인데, 바로 이른바 손가락 하나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부산에 있는 그 부산지방 국세청 공무원이에요. 바로 세무 공무원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 을이 이제 세무 조사를 당하니까 이제 그 달려가서 말이죠. 부탁합니다. 아이고, 제발 좀 이번에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우리 회사 망합니다. 제발 좀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제 그래가지고 가비란 놈이 그랬어요. 그래요? 뭐 상황 봐서 도와드리죠 하면서 이제 을이 그런 겁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얼마가 필요하죠? 얼마가 필요합니까? 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 있죠. 하나를 딱 한 거야. 얘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은 지 생각에는 이게 1000만 원을 받겠다 이거 1000만 원. 그죠?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이제 아무래도 좀 돈이 있다 보니까 얘는 1억이라고 생각해. 1억. 저 공무원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1억이라고 생각하고 걔한테 1억을 준 거야. 1억을. 야, 이게 하나가 1억이야.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가벼운 놈이 이제 받으니까 1억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돌려줬다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환된 거지는 이게 애매합니다. 반환된 거지 애매한다 했는데, 어쩌면 이제 이때 문제 뭐냐면요. 가벼운 놈이 받아먹은 게 이것뿐이냐, 전부 다 했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 플레이 할 때 전부 다란 얘기예요. 비록 자기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다에 대한 영득 의사가 있다 보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좋아. 자, 3번 지문이에요.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서 증례자가 제공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령 액수가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회를 전부 반환한 경우에, 그런데 실제로는 반환한 건지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환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밑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판례 할 때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영득 의사가 있기 때문에 1억 전부에 대한 뇌물죄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까 배웠었죠. 가벼운 놈한테 몰수한다, 추징한다. 1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이거라며 이거 이익 바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이익금 1억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39번이 아마 오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해석할 게 많고요.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자, 문제의 39번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뭐 다른 것들 빨리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다른 거 빨리 지나간 거예요. 자, 39번인데, 출제 판례도 있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 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봐봐. 1번은 일단 우리가 맨날 보는 건데요. 맨날 보는 건데, 맨날 보는 거를 약간 짜집게 해서,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겁니다. 1번은 틀린 거거든요. 틀렸는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말이야. 아이고, 분필. 자, 결과적 가중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이 있고, 또 하나는 부진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예요. 똑같은 거예요, 양자는. 이거 뭐냐면, 맨 처음에 기본 범죄가 고의 플러스 과실이 보통인데요. 이거는 말이죠.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하는 범죄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례에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고 이론상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범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거죠, 이거. 분명히 고의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별도로 고의범이 이렇게 성립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의범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거. 했을 때 과연 이들의 죄수 관계가 뭐냐 말이죠. 이들의 죄수 관계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물어보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의범이 이거보다도 형벌이 형벌이 무겁다고요. 두 번째, 형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겁거나 또는 형벌이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요. 이게 더 무겁다, 이게 더 무겁거나 또는 같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 보냐면요, 양자 중에서 이게 더 무겁잖아요. 이때는 뭐 양범죄의 상상적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이때는 말이죠, 이 특별법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이것만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오냐면요, 지금 범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공주방이고 또 하나는 특수상해죄예요. 지나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해설, 해설. 자, 봅시다. 해설 1번인 건데, 1번 해설 밑에 쯤에 법조에 나오죠. 특수공주방은 3년 이상 유징이고, 특수상해는 바로, 법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뭐 써볼까, 한번? 지금 범죄가 특수, 공직방, 치상죄이고 또 하나는 특수상해죄예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법정형이 무겁습니까? 분명히 이게 더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7, 8 위아래 중에서 바로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직방 치상죄만 성립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것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 1번 봅시다. 1번 질문을 다시 앞 페이지 갑시다. 1번은 앞에 것은 맞는데 그 뒤에 게 틀려버려요. 그렇죠. 자, 1번 질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부진정 결과적 가지고 있어서 밑줄 고의로 중앙영어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7번 위쪽입니까? 7번 아래쪽이에요. 7번 위쪽이죠 이거? 맞죠 이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감염은 상상적 경험이 있으므로 거기까지 맞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맞는데 문제 그 다음이라는 거죠.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법 의도하고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 특수 공직방 치상죄와 특수상죄는 상상적 경험이다. 그것은 아닌 거죠. 이게 더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요. 자, 특별 규정인 이것만 성립하는 거니까 1번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지나가셔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번은 별표를 좀 많이 칩시다. 2번을 별표를 좀 많이 치자고 그랬어요. 많이. 이거 앞으로 시험에 뭐 한 2, 30번 나올 거예요. 매번 나올 거예요, 매번. 그리고 출제위원들 좋아하겠지. 야, 출제판례. 이번에 내가 출제했다. 좋아. 많이 출제하라고. 이건 좀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뭐랄까, 이 의견들이 대립하는데, 분명히 의견들이 둘 다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선생님이고 교수거든요, 교수.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리포트를 썼을 거 아닙니까? 학생은 이제 평가할 거야. 너 100점. 너 10점. 나 막 빵점. 괜찮았어. 7, 80점. 줄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고 학생들을 평가한다고요. 평가하는데 당연히 이게 맞잖아. 우리가 20문제를 풀 때 100점 맞는 분도 계시고요. 뭐 실수로 빵점 나왔잖아요, 이거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여기까지는 되고, 빵점, 이거 빵점.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오고, 또는 빵점은 가능한데, 가운데를 못 줘요. 이 가운데 뭐냐면, 39점부터 1점은 제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학생한테 말이지. 그 자식은요, 맨날 놀고 수쳐 먹고 말이죠. 리포트 개파냐. 걔는 딱 제가 30점 주고 싶어. 30점. 근데 여기는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을 못 주니까 그 학생을 제가 30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이야. 당연히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질문 2번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어렵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분명히 자 봅시다. 어떤 얘기냐면은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올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랬었어요. 이 각특무법 경작. 기억나죠? 각특무법 경작인데 바로 그게 뭐냐. 법률상 강경입니다. 기억나죠? 각특무법 경작 이거예요. 근데 유기형에 대해서 이제 합시다. 유기형.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게 아마 형법 제55조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형법 제55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유기형을 감경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와 단기에 2분의 1을 감경한다 나와 있어요. 2분의 1 감경.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형법 제39조가 적용돼요. 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 범죄를 재판을 같이 할 때하고 형평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나옵니다. 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좋아. 면제는 아까 보았던 이 중에서 7% 왼쪽에서 이 빵. 이 빵이야, 빵. 그래서 이제 피고인 범죄가 A 범죄인데요. A 범죄는 법정이 말이죠. 법정이 이거예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5년 이상이니까 30년에서 이렇게 5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감경한다라고 봅시다. 감경한다 그러면 이게 반땅이래매. 그러니까 이게 15년부터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년이죠. 2.5년은 2년 6개월이에요. 또는 면제니까 빵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면제가 된다는 거죠. 면제. 둘 중 하나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이 새끼한테는 맞아.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이 딱 좋아요. 판사가 딱 보니까 얘는 그 전에 뭐 그게 있어가지고 걔한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싶은데 과연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냐 말이지. 이거 없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요. 즉 이런 식이에요. 이거 또는 이거이지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판례지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니까 우리 대법원 그 소수근이 뭐냐면요, 그러지 말고 형벌의 그 가운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 하한이 없는 면제까지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이 대법원의 그 다수견이에요. 다수견이고 대법원의 소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형벌을 뭐 아주 할 수 있잖아. 얼마인지 6개월 선고할 수 있고 1년 가능하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요, 요 다수견은 법조문에 충실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 약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다수 의견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알 수 있겠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게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지문 2번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봅시다. 아까 별표 쳤죠? 또 쳐. 별표 또 쳐. 나중에 하지 말고. 자, 2번 질문이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1항에 의해서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범유사한 감경에 관한 이거죠? 어딨어 이거? 요거죠? 형법 제55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밑줄. 범유사한 감경한 형의 하한은 그 형의 2분의 1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할 수 있다. 이거보다 낮게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 맞아요? 틀린 거죠. 어쩌라고 판례 얘기할 때 2분의 1보다 이거보다 낮게는 감경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답이 그러니까 틀린 거 2번 틀린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이때는 사건이 좀 특이했던 케이스예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이 피고인 가방님이 필로폰을 많이 매매하고요, 매수하고 투약도 하고 막 그런 놈에 지금 필로폰인데 이 자식이 35번 했다고. 범죄를 35번 한 거예요. 35개. 그렇죠. 그 이름이 전부 다 애들 잡혔겠다고. 제가요, 언제 어려서 먹고, 팔고, 사고만 했다고. 당연히 35개를 기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33개만 기소했어요. 검사가. 2개를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름이 정확하게 징역 4년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 알겠죠? 나중에 또 기소한다고. 2개를. 2개가 빠졌어. 2개를 또 기소한다고.
처음 나온 게 4년이죠. 33개가 4년이라며. 그럼 2개는 얼마를 때려야 돼, 이거? 2개는, 이게 지금 4년이니까, 2개는 뭐, 그래봤자 징역, 잘해 뭐 징역 3개월, 이 정도가, 그나마 날카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판사가 고민한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잖아, 이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봐봐.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2년을 때리게 되면은요, 2년 6개월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33개가 4년인 건데, 범죄 2개가 징역 2년 6개월이에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급심은요, 2심 법원은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걔에 대해서 징역 6개월 때리고 6개월. 6개월은, 이렇게는 못하지만, 요건 가능하잖아요. 그 6개월이 가능하냐, 이거 6개월이. 아, 우리 그 대법원 다수기능을 할 때는요, 야,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면제해, 면제. 면제가 있잖아. 뭐 그런 거 지금. 정말 중요한 판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 3번. 아, 이 맛이 가자, 이거. 이런 것도 맛이 갑니다. 이 법원시는요, 그냥 막 내버려요.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보는 건데, 막 내버리죠. 아, 특가법제 5조에서 6항인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일단은 말이죠. 봅시다. 요건데, 일단은 말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지문 3번이겠죠? 보세요. 특가법 제5조에서 밑줄 6항. 이따 나옵니다, 6항. 예가 기존에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대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는 쭉 나와서 뭐예요? 그 다음, 뭐죠? 주거침입 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에 흡수되어서 위 법조에 기존된 상습절도 등의 일제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조문 나와 있죠, 조문? 자, 33페이지 그 위에 박스 나와 있는데, 골치 아파, 이거. 골치 아픈데, 일단은 한번 좀 정리할게요. 지금 박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게 특가법이고, 밑에 것이 형법 되겠습니다. 자, 특가법인데, 5조에서 6항이 뭡니까? 자, 여기 쓰겠습니다. 누범이야. 자, 밑에 형법 나와 있죠. 형법. 특히 332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밑줄. 상습범. 다른 거 이게. 그러니까, 특가법은 누범이고, 형법 제33조 2조는 바로 뭐예요? 상습범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특가법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먼저 형법부터 봅시다, 형법. 329조부터 해서, 330조. 331조가 있다는 거죠. 절도에 대한 조문입니다, 절도. 이건 되게 쉽죠, 절도. 이거 뭐예요? 야주절. 뭔지 알죠? 야주절. 이 두 가지가 있죠. 있죠. 분필이 불량품을 제가 산 것 같아. 싸구려. 이거 불량품. 에이씨. 자,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통틀어서 뭐예요?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 특수절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들어봤나? 야손주절. 들어봐. 나는 이거 뭐예요? 흉기를 들을 거라, 2인 이상이 합격했다는 거지, 지금. 알겠죠? 자, 좋아. 이거 있죠? 이걸 이거를 통으로 묶었어요. 바로 뭐지? 특가법이에요. 특가법제. 어디? 5조에 4에 6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자, 알겠죠?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이게 뭐예요?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고,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분명히 이 특가법, 여기, 요 조항에는요, 요 주거침입, 여기 들어간다고, 주거침입이. 그래서 이거 주거침입인가? 주거침입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범죄로 처벌될 때는요, 별도의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범죄로, 누범으로 처벌돼서 가중되잖아. 이게 되면은요, 이 주거침입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별도의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에 특가법 나와 있죠? 제 5조에 4 보겠습니다. 6항이에요. 상습적으로 형법제 밑줄 나와 있네. 329조부터 331조까지 죄나 미수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를 가져가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주거침입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로 처벌됐다. 별도의 주거침입죄 성립해요? 성립 안 합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여러분 밑에 그 비교 판례 보이잖아요.
이 비유 판례는요, 특가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형법에 대한 거니까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특가법 요거냐, 형법상 상습 절도냐 따라가서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주거 침입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해서 보고. 다시 잡혀집니다. 4번은 뭐 좀 생소한 판례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제39조 2단 규정에서 형법 제30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이 여부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맞고,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밑줄 특별히 형평을 고려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없겠죠. 뭐 형평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이 자식은 뭐 아무런 뭐 형평 고려할 필요 없다고. 그때는 뭐 당연히 뭐 아무리 재량이라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없겠죠. 그죠? 5번 출신 판례죠. 이건 뭐 상경. 밑줄.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해서 교통방해됐습니다. 한 거지, 이거. 밑줄. 집시법 위반 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느낌상 실경입니까? 느낌상 상경입니까? 느낌상 상경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답은 3번인데, 가장 중요하다. 2번 지문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뭐 1번은 뭐 우리가 맨날 보는 거니까 1번 뭐 알아봤고,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해설을 아주 잘 달아드렸는데요. 설명 드린 겁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바로 준강간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준강간. 드디어 시험 나왔다. 근데 뭐 결론은 뻔한데요. 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도 좀 어렵고 사건도 좀 이상하거든 이거. 준강화죄인데 답은 4번인데 4번 별표 칩시다. 별표를 많이 칩시다. 해설 4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4번 판례 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막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나머지는 별로 없고, 그래서 바로 4번이 일단 답이고요.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해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단 준강간이 뭐냐? 또 불능미수가 뭐냐? 대충 알 건데, 한번 정리합시다. 워낙 그 시험에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떡이 돼가지고 지금 쏘져 있는 거예요. 뭐 미친 뭐 그런 여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겠어. 또라이야, 또라이. 응? 맛이 같다고. 떡실실. 또 뭐예요? 하한거 불능입니다. 뭐 여자도, 보통 여자죠. 남자도 당하지만 보통 여자 많겠죠. 하는 거에 간음을, 강간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준강간을 불러요, 준강간. 그냥 강간은 뭡니까? 그냥 강간은 이거 대신에 폭행을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어차피 이미 맛이 갔으니까. 이미 벌써 한 거 불능이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했다 말이죠. 예, 중간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라이들. 완전 또라이고 술이 만취한 거 또는 뭐 잠자고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떡실실. 음주 만취. 아주 마셔가가지고, 만져도 모르고, 해도 여자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은 요거에 대한 판례죠. 떡실신 된 것처럼 보이는 판례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 결론적으로 이런 판례는요, 행위자한테는 여자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마시한 거로 오인했다고. 그래서, 여자가 만취한 것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인식은 말이에요. 준강간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요, 여자가 한거 불능 상태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인식은 여자가 한거 불능인 줄 알고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여자는 멀쩡했어요. 한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준강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이때 뭐예요? 준강간의 결과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응? 실제로 여자가 한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니까 준강간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위험했어. 했으니까 위험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판례 결론은
준강간에 바로 불능 미수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이제 여기다 설명드릴게. 아주 이게 좀 이상한 사건인데, 자, 갑이란 놈이 있었고, 이제 보여? 그 A가 와이프, 둘이 그 부부. 이제 그 B란 여자가 있는데, 둘은 친구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자하고 남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요. 이게 밤 10시 반부터 해서 술을 먹는 거야, 술을. 그죠? 맞게, 응? 근데 그 전부터 아는 사이야. 얘도 알고, 다 좀 아는 사이거든요. 아는 사이인데, 술 먹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1시 정도, 새벽 1시에 얘가 먼저 들어가서 잡니다. 애가 잠을 자고, 얘 둘은 계속 먹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계속 먹어. 얘도 이제 피곤하니까, 술 이제 먹었으니까, 얘가 이제 자기 어떤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합니다. 하는데, 얘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얘하고, 그래서 딱 들어간 거 이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애가 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준강간의 고의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따라 들어가서, 껴안고 같이 누워서 한번 한 거예요. 그 문제 없는데, 이때 문제 뭐냐면, B란 여자가 정신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한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거든요. 정신이 멀쩡했는데 했어. 그러면 이게 화간 아니 화간? 둘이 좋아서 하는 화간처럼 보이는데요. 이때 좀 이상한 거지, 사건이. 화간처럼 보이거든요. 했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애매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좋아하는 그런 게 있던가, 좋아했어. 약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좋아했지만은요, 당하는 건 싫었다고. 소리 지르고 반항할 텐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A 집이니까 자기가 반항하고 소리쳐봐요. A가 깨어나잖아. 깨어나고, 여기 아들도 있잖아. 아들도 막 깨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약간은 좋아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하고는 싶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거. 하여튼,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아주 이제 고소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된 건데,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런 건데, 잘 이해 안 가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 판례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이거 많이 수업 들었었죠, 여러분들. 78회 시간 많이 했잖아요. 누구한테 이 수업 들었어요? 김대한 교수님? 우리 갓대한 교수님, 김대한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을지 몰라요. 그분 수업 좋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볼게. 문제 40번인 건데,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맞는 거죠, 이거.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을 서로 피해자를 가늠하였으나, 했습니다. 했다고.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실행수단 또는 대상 착오로 인해서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잘 나가다가 말이죠. 마지막이 뭐예요? 위험하잖아 이거. 자는 여자 하면은 위험해 안 위험해? 한번 해봐. 끌려간다고 위험하니까 잘 나가다가 말이죠.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쉬운 거 지나갔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어려운 것, 중요한 것 78회 입주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고생만 했고 저는 또 다음에 적당한 테마인데 아마 다음 동영상은요 2019년도 경찰 채용 2차 시험 있죠. 형법, 형수법 두 과목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 준비할 시험 잘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